안녕하십니까. 회사법 6조차 주식 관련 제도에서 특히 주식 양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컨대 A라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주주가 현재 이 주주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B한테 주식을 100주를 넘기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의 양도입니다. 주식의 양도라는 것은 주식이 당연히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의 이전과 관련해서 주식 양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주식의 양도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니 그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주주권이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다. 주식의 양도에 인해서 주주의 권리는 공익권이든 자익권이든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예컨대 자, 여러분 A라는 주주로부터 삼성전자 100주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B에게 여러분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100주를 갖게 되면서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자익권은 뭐죠? 배당 청구권이죠.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받습니까? A가 받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받죠. 그래서 자익권도 넘겨오고 그 다음에 공익권에서 특히 뭐죠? 의결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해서 의결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B가 행사합니까? A가 행사합니까? B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익권이든 공익권이든 모든 권리가 B에게 포괄적으로 것은 전부 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밑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 결산기가 예컨대 이제 아주 옛날로 들어서 2000년 12월 30일이다. 그래서 이미 A가 보통 이제 12월 결산법인은 이때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주가 확정돼서 이 주주한테 배당금 예컨대 30만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배당은 끝났다. 근데 이제 이걸 이 주식은 나중에 1월 달에 와서 1월 5일 날 넘겼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주주로서 확정된 권리를 30만 원에 대한 이자 배당 청구권도 이 사람한테 넘겨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주주했던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지. 현재 이 B가 주주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죠. 물론 배당금은 언제 주냐고 가정하게 된다면 예컨대 3월 30일 날 준다고 가정했을 때 또 배당금은 그 전 주인 A한테 양도인한테 주는 거고 양수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런 말이면 특정 결산기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12월 30일까지 보통 12월 27일이죠. 이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가 1월 1일 날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갖는 배당금은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여러분들 주식을 사간 사람 계좌에 입금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좌에 계속 입금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식의 양도 자유 원칙은 당연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의 어떤 주주가 됐으면 그 주식회사로부터 주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식을 회사가 사줘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준다 못 사준다? 원칙적으로 사줄 수가 없다. 물론 341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엄격하게 살 수가 없다. 왜 살 수 없다 그랬죠? 자본의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주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자본 원칙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회사가 주식을 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퇴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여러분의 주식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을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인정해주지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권리주의 양도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리주라고 하는 것은 자, 회사가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금액을 납입을 했습니다. 자, 주금액을 납입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식 1000주를 사겠다고 하고 1000주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예컨대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납입을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해야 되겠네요. 5천원이라고 하니까 500만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 회사가 설립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설립도 안 돼 있고 발행도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설립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권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주식을 계속 B, C, D 이렇게 넘겨주면 이 사람들 전부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주라고 주장해서 주주명부에 나를 기재해달라고 하면은 복잡합니다. 아직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명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주명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전부 주주명부에 자기를 등재해달라고 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권리주인 경우에 주식 양도를 제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립 전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전, 자, 이건 회사 설립 전이고,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상증자할 때, 회사가 매달 며칠 부로해서 주상증자 되니까 돈을 납입하시면 청약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납입이 끝나고 기간 지난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주식을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주식을 이 권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전에 주식의 인수로 발생한 권리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식 발행 절차에서 혼잡을 방지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딱지 넘기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아직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을 넘기는 경우, 그래서 단기 차익을 누린다든지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양도의 효력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양도받은 이 회사가 있으면, 이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은 회사가 있으면, 자,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넘겨주면, 회사에서 넘겨주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넘겨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양수를 받은 양수인이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주라고 주장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는 거죠. 이때는 유효하고 이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으나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안 되는데 회사가 오히려 이걸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건데 부정설이 다수라고 판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는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주식 발행 절차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걸 인정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는 건데, 굳이 회사에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 제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후, 아까는 회사의 성립 전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리주고, 자, 회사가 성립됐거나 신주 발행이 효력 발생한 후에는 했지만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 사는 게 권리주, 그 다음에 발행 전일 때, 이건 효력 발생 전일 때 또는 성립 전일 때 권리주가 되고, 이때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이 된다. 이때도 제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항을 못하는데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고 단지 지명채권 양도 방법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때도 A에서 B로 가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지만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다. 같은 소리입니다. 자, 주식 양도를 회사 측에서 승인을 하고 명의개설까지 하더라도 절대 무효고, 주식 양수인 회사에 대해서 주권을 자기에게 발행 교부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에서는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주니까 나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해 달라고 하는 거 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두면 이미 회사가 성립이 되었고 주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주권이 발행돼서 현재 발행 효력이 발생해서 단지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아니할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 주식 발행을 무한정 제한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 간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까지 인정할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해주지만 이게 6개월이 넘어가면
회사 성립하고 나서 6개월 지나거나 주권 효력 발생 후에 6개월이 지나가면 이런 경우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회사의 성립 후 신주의 납입 기일로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 없이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받은 사람, 지금 현재 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지만 즉 A에서 B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 B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주식을 A로부터 받은 사실을 입증을 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자, 내가 주주이니까 주주명부에다가 내 이름을 기재해달라고 명의개서, 회사의 주주명부에다 자기가 주주임을 표시하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주식을 아직 발행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주권 발행을 하고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양도 방법은 뭐 지명채권 일반 방법에 의해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고, 대항 요건은 자, 회사에 대해서는 대항 요건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 승낙을 요한다고 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계속 B가 권리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라든가 승낙을 요한다는 설과 실질적인 권리 기속의 입증에 의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이 여기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 요건은 뭐냐면 명의개설하는 거. 그래서 주권 발행 전에 이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명의개설을 마쳐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 자,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사줄 수 있다 없다? 사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회사가 사주는 거죠. 이게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금지한다. 왜 금지하는 거 아니? 회사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들여버리면 자본금을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환원해 주는 거. 그래서 주주의 퇴사가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 거래소에서 증권거래하는 그러한 증권거래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증권을 그냥 시장에서 팔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장이 되지 않아서 상장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안 나와 있는 그런 회사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팔아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팔아야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명동에 채권시장 가서, 사채시장 가서 이 주식을 팔아주시오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은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기 주식을 사줄 사람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을 사주시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알겠습니다라고 회사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주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을 빼내가지고 회사의 여러분 주식을 사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게 되면 이거는 뭐다? 자본 유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못하게 하고 있다. 왜? 자본 유지 또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자기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습이 된다. 즉 주식회사 A라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상법은 341조에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을 사줄 수 있습니다. 자, 포괄적 교환이고 포괄적 이전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A라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C라는 회사로 갔을 때 이 A와 B 회사의 주식은 전부 이 C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가 받고 이 회사 주식은 전부 C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건 그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 실행을 위한 경우. 예컨대
자, 이거 뭐냐면 자,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거래하는 제3자가 있습니다. B가. 자, B에 대해서 돈을 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들어온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돈이 없을 때 B가 마침 이 A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다. A 회사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이 A 회사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B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A 주식을 가져오는 것, 이러한 것이 권리 실행의 방법으로서 주식을 자기가 갖는 경우입니다. 단주 처리 경우에 아까 저번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할 때 이제 한 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는 회사가 사고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돈으로 나눠주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건 뭐냐면 일정한 경우에 회사가 주식을 사줘야 될 경우, 예컨대 주식 양도를 제한했을 때 회사가 주식 양도 제한했는데 주주가 그러면 내 주식을 당신이 사주라. 왜 주식을 마음대로 양도를 못하게 하느냐. 나는 당신 회사의 주주를 벗어나서 당신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나는 당신 회사의 주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사주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 회사가 그러한 권리 행사로 인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러한 경우에는 이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예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인데 주식 소각의 경우에만 지체 없이 바로, 이거는 뭐냐면 주식을 바로 소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당한 기간이다. 전부 상당한 기간은 보통 6개월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 예외 사유가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스톡옵션이죠. 이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이 회사가 발행하는 거, 회사가 주는 스톡옵션 행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주거나 아니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은행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은행장한테 스톡옵션 20만 주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없던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 20만 주를 발행해서 은행장한테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20만 주를 사가지고 줄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자기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해석상에는 무상취득. 자,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어떤 B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B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굳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상취득 가능하고 매매 위탁. 자, 이 회사가 예컨대 어떤 사람 여러 투자자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사달라고 했을 때 그럼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이 사람 돈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돈이죠. 이 사람 거니까 뭐 이때까지 굳이 거부할 필요는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투자자의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자, 이때는 다른 C, D 이런 사람 주주가 자기 주식을 좀 맡겨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채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점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해석상 자기 주식 취득이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대해서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효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채권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취득행위 유효성에 대해서는 학설이 이제 여러 가지 나누는데 유효하다.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위해서 유효하다. 무효설. 이거는 회사에 보호하고 자본 출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산 경우, 즉 341조에 6가지 규정된 유예 사유로 자기 주식을 사게 되면 그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 유효설은 거래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 무효를 할 필요까지 있느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고 유효다 아니다. 이거는 자본의 중심의 원칙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보는 거고, 부분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이사의 책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도인의 선악은 불문하되 제3취득자가 선이면 유효고 악이면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사의 책임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또는 형벌의 제재를 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사의 책임 문제가 되냐면, 자, 회사가 이렇게 있죠. 회사가 있으면 자,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살려면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회사의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는 누구죠? 이사들로서 구성되죠. 그래서 이사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 즉 부담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주식의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 목적일 때는 지체 없이, 즉 즉시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는 즉시. 나머지 기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에, 즉 유리한 시기에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건데 통상적으로 6개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지위. 예컨대 아까 스톡옵션이라든가 자기 주식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컨대 이 회사가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받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고 B가 이 사람이 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A 회사가 A 주식을 가져왔어요. B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그러면 현재 이 A가 A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공익권. 자기가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가 예컨대 10만 주가 있다. 근데 10만 주 의결권이 있느냐 이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만 상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의결권이라든가 당연히 의결권이었기 때문에 정족수의 계산상에서 발행주의 총수에 산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상은 이제 모든 자유권과 공익권이 모두 정지된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할 일이 있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면적 휴지설. 모든 자기 이익을 위한 거든 공익권이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게는 배당금이든지 이익 청구권 그런 것 같은 배당 청구권 그런 것이 휴지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의결권, 이러한 모든 권리가 중지된다. 즉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주식은 당연히 배당 청구권과 같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의결권 같은 것도 휴지가 된다. 전면적 휴지설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의결권이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산입에 대해서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사익권. 또 연장선에서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 무상주를 교부할 경우, 무상주에 이익 배당을 하는데, 이익 배당 중에 한 방법이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할 때, 그러한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도 이익 배당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주식의 분할로 보는 경우 견해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 왜? 주식의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 배당,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건 뭐냐면, 자, 10주에 대해서 한 주를 준다. 무상 교부를 한다. 그럴 때는 이 10주에 대해서 한 주를 주는 것은 이 10주에 해당되는 가치를 11주로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도 당연히 그 주식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배당이 가능한데, 이익 배당으로 보는 경우는 주식 분할이 아니고 이익 배당으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학설이 나는데 다수설은 뭐냐면 전면적, 즉 통설은 전면적 휴지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체 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남은 배당금은 다른 주식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 준비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교부는 자기 주식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자본금입니다. 이게 준비금이고. 그래서 배당금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현금 배당이 아니고 이 준비금을 가지고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 주식으로 나눠주면 주식이 뭐가 됩니까? 발행이 되는 거죠. 발행이 되면 발행된 수 곱하기 주식 수 곱하기 뭐가 됩니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본 준비금이 뭘로 되죠? 전체가 합쳐져서 자본금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만약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이만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만큼을 발행을 할 수 못하라고 하면 요만큼만 자본금이 되는 거죠. 요만큼만. 그래서 요만큼은 자본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즉 준비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자본을 확정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